312페이지 보시면은요. 요거는 시험 문제에서 좀 나오는 파트세요. 일단 거기 보시면 313페이지 그 질적 특성이라고 있거든요. 요거 두 가지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두 장짜리 나눠드린 거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질적 특성이라고 해서. 그래서 질적 특성에는 두 가지가 있으세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하나는 믿어야 된다 그래서 신뢰성. 우리가 신뢰가 중요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믿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적 적합성. 요거는 말 그대로 목적에 맞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활용을 할 때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잖아요. 네, 그걸 뭐라 그래요? 목적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신뢰성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표현의 충실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중립성. 요거 순서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요, 표현을 할 때 충실하게 하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걸 물어봤는데 오늘은 맞대. 근데 내일은 또 틀리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표현을 하실 때는 항상 충실하게, 정확하게 해주셔야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맨날 뭐 할 때마다 말이 바뀌어. 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표현의 충실성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검증 가능성.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예. 이제 아마 TV에 나오려면은 저거 검증 먼저 해야 돼요. 학폭 한정 있냐 없냐.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으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회계 처리할 때에는 이 데이터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겠죠. 왜냐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데이터여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중립성.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 입장으로 일해야 돼요. 회사 입장. 근데 회사에서 일하시다 보면 입장이 회사 입장에서 사장님 입장으로 바뀌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누가 월급 주죠? 사장님이 월급 주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보시다 보면은 사장님 입장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실제.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 요건 말 그대로 이제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에는 거기 예측 역할과 확인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측같이 피드백같이 같은 말이에요. 거기 밑에도 잘 써 있습니다. 교재 밑에도. 거기 313페이지 밑에 교재 만드신 분이 잘 써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어떤 거를 하다 보면 예측 가치인데. 예측해서 하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요걸 하면은 잘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로또 번호 찍는 것도 예측해서 찍는 거잖아요. 왠지 요 번호가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피드백은 고치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 그래서 고치는 거를 피드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떨 때 고칠까요? 잘했을 때 고칠까요? 잘못됐을 때 고칠까요? 잘못됐을 때 고치겠죠. 왜냐면 잘못된 상태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건 절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잘못됐으면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뭔가를 예측해서 시작을 했어. 근데 그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그거를 끝까지 쭉 밀고 나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분들은 그거를 고쳐서 뭐 하죠? 밀고 나가죠. 예. 왜냐면
무조건 내가 생각한 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예, 오답일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그걸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적시성은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언제 이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작년에 집 팔았을걸요. 맞죠? 근데 대부분 집을 안 팔고 갖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집값은 더 뭐 할 거예요? 오를 거야. 라고 생각했지. 네, 이렇게 떨어질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떨어질지 알았으면은 다 팔았겠죠. 네. 그런 타이밍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은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 두 가지 종류 잘 기억하시고요. 얘는 시험에 나오면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종류 물어보던가 또 하나는 뜻풀이 합니다. 뜻풀이 해놓고 요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교재는 이제 저기로 오세요. 314페이지 밑에. 지금까지 시험은 2번 나왔습니다.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질적 특성 간의 균형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은 상충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관계라고 되어 계세요? 상충. 그래서 상충이 뭐냐면은요.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고 이렇게 둘 다 좋을 수 없는 거. 요거를 상충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둘 중에 몇 개만 좋은 거예요? 하나만. 그래서 그거를 상충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둘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목적적 합성이 높으면 신뢰성은 떨어지고 신뢰성이 높으면 목적적 합성은 떨어져요. 근데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은요. 목적적 합성은 대부분 다 미래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래에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관성이 미래에 좀 더 많다 그러면 신뢰성은 대부분 다 과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 정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정할 때에 이제 믿음이 가냐 안 가냐 이런 것들 확인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터졌었던 저기 뭐냐 저거 학폭 문제도 대부분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죠. 네. 근데 과거 거를 왜 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개과천선이라는 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건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 안 고쳐져요. 네, 저도 그렇지만 사람이 고쳐진다라는 게 되게 힘듭니다. 있기는 있어요. 아예 없진 않아요. 근데 고쳐지기가 일반적으로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래서 저 아는 형 중에 한 명이 이런 형이 있었거든요. 어떤 형이 있었냐면은 술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네. 자다가도 술 먹으러 나오세요. 그러면 나와요. 할 정도로 술을 엄청 좋아하던 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방에 끊었어요. 왜 끊었냐면 의사가 대놓고 얘기했대요. 계속 드시라고.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네, 몸이 되게 안 좋아져서. 그랬더니 한 방에 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는 많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이 케이스 아닌 이상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은 대부분 과거 갖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5페이지 비교 가능성.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단기, 전기. 그래서 회계는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할 것이냐.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어떻게 비교하기로 했냐면 요렇게 비교하기로 했어요. 올해 거랑 단기가 올해라 그랬어요. 전기는요? 전년도. 그래서 올해 거랑 전년도 거랑 비교해서 결과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좋으냐 나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교 대상을 찾는 거죠. 근데 왜 작년 거랑 올해 거랑 비교를 하냐면 일단 내년 건 없잖아요. 아직. 그 다음에 다른 회사랑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다른 회사랑 규모도 다르고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도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는 내 회사끼리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거하고 전년도 거하고 비교한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중요성이라고 있어요. 315페이지에 중요성. 그래서 중요성은 앞으로 나올 때마다 똑같은 얘기 드릴 건데 금액의 대소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크면은 중요해 이렇게 보는 거고요. 금액이 작으면은 요거는 덜 중요해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게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라고 거기 밑에 있어요. 첫 번째, 기업은 뭐가 있어야 된다? 실체. 네, 실제는 실체가 없지만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푸는 겁니다. 생각하고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실체가 없으면 뭔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실체를 일명 만들어주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게. 그래서 회계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은요. 계속 기업.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차릴 때 계속 하려고 차려요? 잠깐 반짝하고 끝내려고 차려요? 계속 하려고 차립니다. 그래서 계속 기업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회사를 차리는 거죠. 왜냐면 대부분 회사 차리시는 분들의 목표는 하나잖아요. 대박 내서 대대손손 물려주기. 맞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어떤 사람 없냐면 나는 한 달 안에 망할 거야. 그러면 장사를 뭐하러 해요? 그런 사람은 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장사는 어떤 사람이 하셔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이거 가지고 돈 벌어서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분들이 장사를 많이 하죠. 그렇다고 해서 회사 다닌다 그래서 뭐 불행하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회사 잘 다녀서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 요 기간별 보고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1년.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1년당 해서 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이제 336페이지 원가회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원가액인데요. 원가액에는 뭐 앞으로도 똑같은 얘기 계속 할 건데 이거 잘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암기. 암기 잘하시는 분들이 최고입니다. 왜냐면 외워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원가액에는 앞에 보시면은요, 저희가 좀 전까지 본 게 재무액이에요. 그래서 재무액에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배울 원가액에는 반대로 내부에 보여주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 그래서 이 부분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될 거 먼저 쭉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건 2장짜리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앞에 보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가는 3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비, 제조경비. 그 다음에 원가는 이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직접비하고 간접비. 그다음에 그래서 직접비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제조경비. 그 다음에 간접비도 나누면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간접 재료비, 그 다음에 간접 노무비, 그 다음에 간접 경비. 이렇게 이제 직접이냐 간접이냐로 나누어지는데요. 직접은 특정한 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그 다음에 간접은 공통된 거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거 3가지, 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더한 거를 요거 앞으로 많이 볼 거예요. 제조 간접비라고 해요.
이것도 좀 봐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김치찌개랑 된장찌개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예요. 만약에 그러면 김치찌개에다가 만약에 뭐 고추장 넣고 된장찌개에다가 뭐 넣을 거예요? 된장 넣고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뭐 두부도 넣고 물도 넣고 양념도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추장하고 된장은 만약에 한 군데만 들어가 그러면 요게 직접비가 되는 거예요. 몇 군데에 쓰기 때문에 한 군데. 근데 두부나 물이나 양념 이런 거는 양쪽에 다 들어가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간접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비와 간접비의 차이점은 뭐 대단한 거 아니고요. 직접이라고 나오면은 요거는 한 군데에서만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간접이라고 나오면은 요거는 같이 썼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원가 행태. 그래서 원가 행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비하고 고정비가 있어요. 변동비의 뜻이 뭐죠? 네, 변한다. 그래서 움직인다. 그래서 변동비. 그 다음에 고정비는 뜻이 뭐예요? 고정적인 거.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거. 그거를 고정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변동비의 가장 대표적인 건 재료비하고 노무비예요. 노무비가 인건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요 이제 두 가지가 되는데요. 보시면 뭐 이런 경우에요.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재료가 제품 한 개 만드는데 재료가 만약에 1,000원이 들어가요. 얼마가 들어가요? 1,000원. 그러면 제품 10개 만드는데 재료가 얼마 들어가죠? 그러면 10,000원. 제품 50개 만들면 50,000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총 변동비는 증가해요. 왜냐면 얘네는 만들면 만들수록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변동비는 증가.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비라고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요, 한 개당이에요. 그래서 단위당이라고 나오면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 만들 때 1,000원이죠. 그러면 한 개당 얼마예요? 1,000원. 10개 만들 때 10,000원이죠. 그러면 한 개당 얼마예요? 1,000원. 50개 만들 때 50,000원이죠. 한 개당은 얼마예요? 1,000원. 그래서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고정비 볼게요. 고정비. 그래서 고정비의 가장 대표적인 건 보험료하고 임차료예요. 왜냐면 우리 보험료 일반적으로 한 번 내면은 똑같이 계속 내잖아요. 그 다음에 임차료가 월세입니다. 네, 월세도 똑같이 계속 내죠.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만약에 우리 회사가 보험료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요. 얼마 나가요? 100만 원. 그러면 제품 한 개 만들어도 보험료는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제품 10개 만들어도 보험료는 얼마죠?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제품 50개 만들어도 보험료는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총고정비는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단위당이라고 있어요. 단위당 고정비. 그래서 보시면 제품 하나 만드는데 100만 원이면 제품 한 개에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1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개당으로 봤을 때. 그러면 제품 10개에 100만 원이면은 제품 한 개당은 얼마예요? 10만 원. 그 다음에 제품 10개라고 써놨네요. 죄송합니다. 50개. 50개면은 제품 한 개당 2만 원 나와. 그래서 결론은 단위당 고정비는 줄어든다. 감소한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우리 그 뭐냐 박리담회라고 하죠. 싸게 많이 파는 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얘 때문에 그래요. 어디였어 마우스.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그 하나당 들어가는 고정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노리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가격을 조금 떨어뜨리서라도 일단 많이 뭐해라 팔아라. 왜냐면 많이 팔면 만약에 하나 팔면은 100원 남는데 그럼 10개 팔면 1000원 이런 식으로 많이 팔아야 남는 게 어떻죠? 많아지는 구조잖아요. 박리담회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많은 식당들은 둘 중에 하나만 남을 거예요. 하나는 비싸게 파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싸게 파는데. 네. 왜냐면 이제 앞으로 두 가지로 갈릴 거거든요. 돈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 이렇게 이제 갈릴 겁니다. 그래도 커피 전문점도 솔직히 뭐 요즘에 오른다라고 나오긴 하지만 예. 저렴하게 파는데 몰리는 동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떤 동네는 또 싸면 안 먹어요. 예, 그런 동네도 실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다 싸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든지 다 비싸다 그래서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 지역에 맞춰서 예, 전략을 짜면 되니까. 근데 이제 백종원 씨가 원하시는 전략은 요거예요. 예. 많이 팔면 단위당 고정비가 줄어드니까 그 많이 판 만큼 내가 뭐 할 것이다? 돈을 벌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비싼데 손님이 안 오는 것보다는 싸게 해서라도 손님이 많이 오는 게 일단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러면 안 됩니다. 예전에 TV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팔면 팔수록 망해. 그러면 안 돼요. 네, 간혹가다 있어요. 원가 계산 잘못해갖고 열심히 해서 장사는 잘 되는데 죽겠대. 근데 왜 그러냐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에 만약에 30일이라고 쳤을 때 거의 사장님들 일반적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잖아요. 그러면 25일 이상을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식당 하시는 분들도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네. 근데 남는 게 생각보다 적어. 그러면 그거 오래 못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적고 내가 투자하는 시간이 한두 시간이야. 그러면 적게라도 남아도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왜요? 내가 투자하는 시간이 적으니까. 근데 나 식당 창업했는데 하루에 12시간씩 일해. 근데 12시간씩 일하는데 한 달에 300 가져가. 할 거예요? 못하죠. 이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왜 못하냐면 내가 열심히 한 달 일해갖고 통장에 찍히는 게 300 찍혀.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일반 회사 가도 250, 300은 벌 텐데. 라는 게 이제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드는 생각이 돈 버는 거 쉽지 않아요. 특히 남의 돈 뺏어오는 거. 그 다음에 준변동비라고 해서 요거는 다른 말로 혼합원가라고 하고요. 변동비도 있고 고정비도 있는데 요게 대표적인 게 기본요금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 준변동비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준변동비의 대표적인 건 이런 거예요. 뭐 핸드폰 요금, 뭐 가스 요금, 전기 요금 이런 것들이 준변동비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 요즘에 이제 핸드폰이야 무한으로 쓰시는 분들 계시지만 가스나 전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요금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 요금이 고정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 요금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변동비죠. 왜냐면 쓰면 쓸수록 많이 나오니까. 또 올릴 거라면서요. 오르니까 내일 발표한대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뭐 수도요금 이런 거 얼마큼 올릴 건지. 근데 올린다라고는 했는데 몇 프로 올린다라고는 아직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오르는 건 확실합니다. 내린다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짜증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올리는 것까진 괜찮은데 저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금 관련된 거 보면 돈 있는 사람들 거는 깎아주고 있고 일반 서민들 거는 뭐 하고 있어요?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도 많이 내고 돈 적은 사람도 많이 내면 그나마 말이 좀 덜 나와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돈 많으신 분들 거 관련돼서는 깎아주거나 없애고.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일반 서민들이 5억 넘는 집 관련돼서 살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솔직히 일반 서민들은 1, 2억도 있을까 말까인데. 근데 죄다 비싼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뭐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뭐 하고 있어요? 올리고 있어. 그러면 내용을 조금만 알아도 짜증나죠. 그 다음에 중고정비라고 있어요. 요거는 일정 구간으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제가 그래프 그려드릴 건데 계단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좀 그려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래프 말고 선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또 이래. 이놈의 컴퓨터.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곡선 요게 뭐냐면 변동비예요. 요게 변동비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가는 거 요게 고정비예요. 그 다음에 가다가 올라가는 거 요 가다가가 기본요금이에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변동비. 그 다음에 요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거 그래서 요거를 준고정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기 338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지금 간략하게 그려드리긴 했는데 교재에는 338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더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상승하는 거는 변동비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나갈 돈이 어떻다? 많다. 그 다음에 일직선으로 가는 게 고정비예요. 왜 그러냐면 많이 파나 적게 파나 보험료 똑같이 나가잖아요. 월세 똑같이 나가고. 그래서 요즘 분들은 고정비라고 안 하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그게 고정비입니다. 왜냐면 고정비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없애는 수밖에.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 해약인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보험 해약할 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해약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더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뭔가 준비되어 있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과거보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물가는 올랐잖아요.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옛날에 뭐 IMF 시절에 힘들었다 하지만 그때는 버틸 수 있었던 게 버틸 여력이 있었던 게 집에 갖고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저거 뭐냐 집에 금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금 모으기 행사도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집에 금 많아요? 금 많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비싸요. 지금 금 한 돈에 뭐 35만 원? 33만 원 그래요. 예. 저 예전에 꽤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가 금 선물 받은 적 있었거든요. 한돈? 조그마한 거북이. 그때 5만 5천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3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20년 동안에 6배가 떠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집에 금이라도 있으면 팔아서 뭐라도 하는데 이제 집안에 팔 것도 얼마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준변동비인데 왜 준변동비냐면 여기까지가 기본 요금이 되는 거예요. 일직선은. 왜냐면 매달 나가는 돈은 어떻죠? 똑같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준고정비예요. 그래서 준고정비는 계단형이라고도 합니다. 왜냐면 요거 옆에서 본 계단 닮았다 그래서 계단형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다음 거 요거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는 재료비하고 노무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는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왜 기초원가 기본원가라고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물건을 만들려면 이 원가회계라는 건 제조회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조회사에 취업을 안 하시면 원가회계는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인천에 제조회사 많아요, 적어요? 많은 편이죠. 공단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회사에 가시면은 이런 용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건을 만들려면은 요게 필요하거든요. 재료. 재료 있어야 물건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노무비는 사람이에요. 요게 인건비거든요. 월급. 그러면 우리가 재료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되죠? 그거를 만들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공원가. 네, 가공을 하려면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재료는 있다라는 전제 하에 가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공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노무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공하려면 뭐 전기도 있어야 되고, 가스도 있어야 되고, 기계도 있어야 되고, 공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돈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를 다 합쳐서 뭐라 그래요? 제조 간접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이제 교재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본 개념, 제조기업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쓰는 거라고요? 제조회사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기업 등이 제품에 대한 원가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제품 또는 용역의 생산에 소비한 원가 자료를 인식, 측정, 기록, 계산, 집계하는 회계 시스템인데 그냥 원가회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내부 보여주는 거고요. 네,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런 회사에서 쓰는 거예요. 제조, 생산, 뭐 조립 이런 쪽에서 쓰는 회계가 무슨 회계다? 원가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원가회계의 목적 1번에다가 별표 하나만 치세요. 1번.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은요. 재무제표 작성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재무제표 작성 옆에다가 어떻게 쓰시냐면 제조원가 명세서 요게 원가회계고요. 그래서 원가회계에서 이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손익계산서에다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네, 재무회계 쪽에다가. 그래서 요게 이제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익 났냐 손해 났냐 계산하려면 원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원가회계에서 원가 계산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원가 관리에 필요한 원가 정보의 제공.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하려면 은 이제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만약에 원가가 100원짜리예요. 그러면 100원보다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뭐 이익을 한 50원 붙여서 150원에 팔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원가를 몰라. 네, 원가를 몰라서 만약에 말도 안 되게 그냥 감으로 100원에 팔아야지. 이래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가 100원짜리잖아요. 100원짜리 100원에 팔면 남는 거 있다 없다? 없다. 이러면 일만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항상 원가 계산하셨냐, 원가 얼마 나오냐 이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백종원 씨는 요리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사업가예요.
맞죠? 예, 사업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잘 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사업가이기 때문에 사업가가 봤을 때에는 남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원가 계산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의사결정. 우리가 어떤 거를 결정할 때는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비싸게 팔 건지 싸게 팔 건지 이거를 그만둘 건지 이런 걸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할 때 어떻게 되면은 그만두겠다 이런 부분들을 정해야 돼요? 안 정해야 돼요? 정해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원가액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만 보고 쉬었다가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분계 조금 풀고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거기 원가액의 특징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가를 집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제공품과 제품 등 재고자산의 가액을 결정한다. 맞아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얼마 만들었냐, 얼마 팔았냐 이런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제공품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미완성품. 그래서 미완성품을 제공품이라고 하고요. 제품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완성품.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 중요하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의사 결정해야 되고 경영 계획 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원가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목적에 다양한 원가가 사용되는데 어쨌든 주목적은 내부에서 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어떤 결정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죠.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5시에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분계 좀 풀고 마무리하도록